공천 신경권, 선거운동의 전권을 두고 신경전, 정의당 류호정 전 의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비난하는 것들, 당명을 놓고 당색을 놓고 생각해보면 통합한 지난 10일 건건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안건 같은 거 주로 얘기하셨나요? 나중에 취재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전두환은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 회의에서 김종민, 이낙연 두 사람이 박차고 일어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준석 전두환 같다.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건지. 밖에 취재하던 기자들은 고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저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성이 오고 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준석은 전두환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저는 이제 회의 참석자가 아니어서 안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있을 것이다.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안건이 최종 4개가 올라왔는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이준석 공동대표한테 위임한다라는 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홍보 전략 정도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그러면 선거 전체의 정책인데 이게 되게 작은 부분으로 이 단어만 보면 보여지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은 아니 이건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과 그럼 정책 결정을 최고위원회나 이런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1인한테 위임하라는 거를 지금 동의하라는 거였고요. 그 동의를 거부하니까 표결을 붙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 1인에게 선거 캠페인 홍보 정책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것을 1인에게 반대를 하자. 김종민, 이낙연 두 분이 반대를 하자. 표결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 표결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표결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의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통합 합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게 합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총지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합의할 땐 분명 개혁신당 당명을 쓴 대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놓고 합의하고 10일이 지나서 선대위원장 이낙연 말고 전권을 이준석에게 이임하자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명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나서 급하다. 그래서 과감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늦더라. 아니 무슨 당 색깔 가지고 논의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신뢰 안에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비효율적이다, 느리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쪽 입장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은 있습니다. 저희 쪽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김효은 대변인은 새로운 미래 대변인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4개의 세력이 통합하자라고 약속은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법적 통합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후 오전 11시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미래가. 그러면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 등 김효은 대변인도 소속돼 있죠. 이준석 걔와 갈라집니까? 이건 아마 이제 두 공동 대표님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의
뭐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실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서로 간에 이견이 매우 노출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원석 전 의원, 김종민 의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계속 결정을 미뤄서 답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도 다음 2시간이라도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뭘 놓쳤다, 뭘 놓칩니까? 토론해 보는 게 없는데. 세상에 그런 정당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렇게 정당 운영했나요? 이준석 대표가 기자 티타임에서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두면 천하람, 이원욱 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한테 찾아가서 정권을 주고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합 파기를 기획한 그런 기획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무언가 그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 쪽과 이낙연 전 대표 쪽 사이에 이견이 상당한데 지금 김종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김종민 쳐내고 이낙연 쳐내고 자기 사람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머릿수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절 전에 막 급하게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명도 양보하고 색깔도 다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배복주 관련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배복주 씨를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자기 쪽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탈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전권을 갖다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시키면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자체가 양양자, 금태섭, 그다음에 조응천 이런 사람이 주류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만 지금 뭐 약간 의견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드냐면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총선을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봤자 결과는 뻔한 거예요. 뻔한 결과. 그렇죠. 최고위 의결하자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서 이 내용 자체는 합당할 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결의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다 하면서 이제 결정을 강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 당에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주고 김종민 의원이 나가줘 버리면 이건 이제 정말 자신의 개혁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그러면 유일한 당대표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와서 공천은 김종인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 시키면 결과가 이 당이 이준석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말은 그렇죠. 뭐 우리가 더 통합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전에부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나가주면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당 자체는 이준석 대표를 위한 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당을 접수하기 위한 일종의 모종의 시도 아니냐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이미 개인적, 접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 해석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 새로운 미래라는 미뤄뒀던 이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최고위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 의결했다. 통합의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 라며 새로운 미래 정당 등록 오늘 오전 11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저 오늘 11시에 하는 중대 발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통합을 취소하고 독자, 다시 이제 분당의 길이겠죠. 뭐 법적으로 합친 적이 없으니 분당은 아니겠습니다만 통합 취소 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읽을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제 생각도 그리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몇 가지 읽어드리는 그 관점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회의 도중에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회의 도중에 뛰쳐나왔다는 것은 보통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저런 문제에서. 근데 나와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쏟아냈어요. 전두환 얘기까지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였어요. 이른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던 것 아니냐 의심을 좀 받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1시에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장소가 새로운 미래의 중앙 당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중대 발표를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저도 뭐 그런 쪽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쉽죠.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좀 기대했던 입장들, 많은 입장들이 그리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실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당 구도로,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양당 구도 고착돼 있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폭을 넓혀주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일단 첫 단계에서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겠죠. 제3지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질적인 집단들의 만남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죠. 알력도 있고.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타일의 차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의 돌발적이고 저렇게 충동적인 행동 방식 이제까지 알아왔고, 우리 다 알죠? 그걸로 이준석 대표는 여기까지 왔어요. 나름대로 성공을 해왔고, 이낙연 대표의 진중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저 스타일,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둘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 부딪히는 걸 예상 못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바보죠.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계획에 그걸 모르고 속아 넘었다 그러면 저분 인생을 헛산 거예요. 당연히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조절해 내느냐 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과제였었거든요. 이낙연 대표 쪽에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낙연, 김종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 이해할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조응천, 양향자, 이분들은 국민들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시고, 저는 이것이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집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준석 전 대표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 할당하게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글쎄요. 뭐 반납할지 안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